안녕하세요, 여러분. 슈팅스탁 황금별을 잡아라. 진행의 고은별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여러분들의 계좌를 황금빛으로 물려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저녁 10시에 생방송으로 여러분들을 만나 뵙고 있습니다. 1시간 동안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알짜배기 정보들 많이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전에 오늘 우리 시장 정리부터 함께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우리 시장은요, 보합권에서 마무리를 했는데요. 먼저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은행과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깊은 낙폭을 보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카카오뱅크 등 대형주 위주로 외국인들의 매물이 나오면서 지수가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0.5%가량 하락한 3,187선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은 전거래일보다 0.1%가량 상승한 1,054.43포인트를 기록했는데요. 장중에는 등락을 반복하는 혼조 양상이 나타났습니다. 수급 상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은 6거래일 만에 순매도로 전환하면서 3,300억 원가량의 물량을 배타냈고요. 기관도 1,200억 원가량의 물량을 출하했습니다. 개인이 나홀로 4,500억 원가량을 담아내면서 약보합권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입니다. 외국인이 나홀로 399억 원가량을 순매수했고요. 개인과 기관은 각각 160억 원, 200억 원가량을 매도하면서 관망의 분위기가 연출이 됐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상승 종목보다는 하락 종목이 더 많았습니다. 증권가에서도 앞으로 개별 종목의 장세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라는 분석이 우세한 가운데 과연 어떤 종목을 눈여겨봐야지 또 내 계좌가 수익으로 문들 수 있을지 오늘도 1시간 동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전문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슈팅스탁 황금별을 잡아라에 함께하실 전문가님. 이름도 저희 프로그램에 정말 딱 맞는 전문가가 아닐까 싶습니다. 급등스타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저희 황금별을 잡아라에서는 처음으로 인사를 드리잖아요. 네, 각오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지난 이제 대박친구 3부에서 매주 수요일 날마다 인사드렸던 급등스타입니다. 네, 또 나올 때마다 제 또 필명에 맞는 만큼 이제 급등이 임박한 종목들을 또 많이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이제 채널 이름이 슈팅스탁인 만큼 제가 또 이제는 주식계의 슈퍼스타가 될 수 있게 더 좋은 종목들, 더 급등 가능한 종목들 많이 준비를 해올 것이기 때문에 기대 많이 해주시면서 시청해 주시면 되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단단한 각오를 들어보니까 앞으로가 더욱더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전문가님께서 얼마나 큰 슈팅 슈퍼스타가 될 수 있을지 저도 조금 이제 힘을 보태드려가지고 네, 슈퍼스타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께서도 저희와 함께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면서 보다 더 황금빛 계좌를 물들 수 있도록 참여해 주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천천히 알려드릴 텐데 잘 기억하셨다가 지금 바로 적용해 보시길 바랄게요. 지금 하단에 QR코드가 나가고 있는데요. 이 QR코드를 휴대전화로 스캔만 하셔도 바로 입장이 가능하고요. 또 다른 방법은 이 포털 사이트에 슈팅스탁이라고 검색을 해주시면요. 바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정말 간단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참여를 해주시길 바라겠는데요. 아래로 쭉 내리시면은 지금 전문가님 얼굴이 보입니다. 급등스타 전문가님의 사진이 딱 등장을 하는데 아래 노란색 바가 보이시죠? 방송 예정이라고 깜빡깜빡 거리는 그 바를 클릭을 하시면 잠시 후 방송이 끝나고 11시부터 무료 공개 방송도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1시간 저희가 최대한 많은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정말 짧거든요. 여러분들 방송 끝나고 나서도 이어지는 11시 방송도 참여하셔서 황금빛 계좌에 한 걸음 더 다가가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요, 저희 이렇게 첫 번째 코너로 바로 들어가 볼 텐데 함께 별별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별별 이슈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와 관련된 기사인데요. 경향신문 기사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오늘 0시를 기준으로 했을 때 1,597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월요일 확진자 기준으로는 최다 수치이고요. 사망자는 3명이 더 늘어났습니다. 오늘장 전체적으로 코로나19 관련주들이 힘을 쓰지는 못했는데 진단키트 관련주인 마이크로디지털 그리고 코로나19 치료제 관련주인 국정약품 등 일부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 시세가 분출되는 순환매 장세가 펼쳐졌습니다. 사그라들만 하면 다시금 늘어나는 확진자, 우리 증시에는 어떠한 영향이 있을까요? 잠시 후 전문가님과 전략 나눠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홍준표 테마주 동반급 등 이낙연 꺾고 지지율 3위 진입, 조선비즈 기사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이 이낙연 전 국무총리를 꺾고 지지율 3위에 올랐다는 소식인데요. 전주보다 4.2%포인트 상승한 13.6%의 득표율을 기록을 했는데 이로 인해서 관련주들이 연일 들썩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강산업은 과거 홍 의원이 전남도지사 시절 추진했던 밀양 신공항 관련주로 대표적인 관련주를 꼽히고 있는데요. 오늘 보시는 것처럼 상한가로 마감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진해 오션리조트 지분을 보유 중인 MH 에탄올 역시나 오늘 오전장부터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고 단 한 보도 풀리지 않는 채 상한가에 마감하는 데 성공했고요. 대구 백화점마저 관련주로 엮이면서 26% 급등 마감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제는 어떠한 종목을 눈여겨봐야 될까요? 잠시 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마지막 별별 이슈 체크해보겠습니다. 지디넷 코리아의 기사 함께 확인해보겠습니다. 버려지는 전기차 배터리를 회수하고 재활용하기 위해서 중국의 범정부 차원 대책이 마련이 됐습니다. 최근 전기차 보급 확산으로 인해서 지난해 중국에서 퇴역한 전기차 배터리량이 20만 톤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2025년이면 78만 톤에 이를 것이라고 하는데요. 정말 어마어마하죠. 이로 인해 전기차 배터리 회수와 재활용에 대한 체계가 마련돼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힘을 쏟으면서 이러한 대책이 나온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전기차의 고전화 폐배터리 산업용 ESS를 재사용하는 사업을 추진 중인 영화테크가 관련주로 부각을 받으면서 장중 급등의 흐름이 포착이 됐습니다. 7%대 마감하는 데 성공을 했네요. 과연 폐배터리 지금부터 관심을 가져도 좋을까요?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세 가지의 별별 이슈 화면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 그럼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월요일 기준으로 최다 확진자를 기록을 했는데 사실 이제는 이 최다 확진자다가 조금 묻어내질 정도로 매일매일 새로운 기록을 경신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추석 연휴가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또 더 많이 늘어나는 건 아니냐라는 걱정이 되는데 사실 증시를 하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우리 증시가 걱정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확진자가 늘어났다는 이슈가 나올 때마다 네. 증시가 굉장히 크게 휘청였기 때문에 맞아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코로나 확진자 늘어났기 때문에 또다시 우리 증시 흔들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맞아요. 근데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면은 이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했다고 해가지고 다시 시장이 크게 휘청이진 않을 것이고 수혜주로 조금 찾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났다고 해서 증시가 흔들리는 것보다는 아마 이 경구용 코로나 관련된 종목들, 이 위드 코로나와 관련된 정책 수혜주들이 이 시장에서 크게 급등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무래도 앞서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개인 투자 여러분들이 불안하신 이유는 월요일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1,597명이 나왔습니다. 지난 1일, 9월 1일에 확진자가 2,000명이 다시 또 나왔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장이 올라온 지 일주일 정도밖에 안 됐단 말이죠. 10일 거래일 연속 증시가 하락을 하고 바닥을 확인한 다음에 실질적으로 이 안정감을 느끼게 된 지는 5거래일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9월 1일부터 코로나 확진자가 다시 증가하게 되고 월요일 확진자가 1,500명 돌파했다? 이러면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무서울 수가 있어요. 통장에 있는 계좌에 있는 종목들 겨우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이놈의 코로나 때문에 또 증시가 박살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절대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더 이상 이 코로나 때문에 휘청이는 시장이 아닐 것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왜냐하면 국내 백신 접종 인구가 30%를 돌파했습니다. 이전과 굉장히 다른 수치죠. 기존의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해서 증시가 휘청였을 때는 국내 백신 접종 인구가 2%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1차 접종 인원이 늘어나면서 최대 30%까지의 접종 인구가 나와줬기 때문에 이 코로나로 휘청이는 시장이 다시 오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 해외의 경우와 좀 비교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면은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고 또 이제 영국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다들 아시죠? 이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벌써 이 위드 코로나라는 정책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지금 사상 최고가를 계속 갱신하고 있는 이 미국이라는 나라도 화이자가 긴급 승인해서 정식 승인으로 변경이 된 다음부터 이 백신 접종을 희망하는 인구 수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요. 그리고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직원들한테 백신을 추가적으로 접종하지 않으면은 페널티를 주겠다라고 할 정도로 이 백신 접종 인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는 거는 최근에 미국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가지고 시장이 휘청했지만 최근에 이 미국 시장을 결정하는 요인은 코로나 확진자 증가가 아니라 이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시장이 움직인다라고 보셔야 되거든요. 그거에 대한 밑바탕은 아무래도 백신 접종이 밑바탕을 해준다. 최근에 여러분들 미국 증시 보시면 코로나 확진자 증가 때문에 사상 최고가 찍었다 이런 얘기 안 나옵니다. 실업보험 청구권이 뭐 어떻게 나왔다 아니면은 고용 지표가 뭐 쇼크가 나왔다 이런 식으로 이 경기 회복과 관련된 이유로 늘 사상 최고가를 가는 것이지 더 이상 코로나 때문에 움직이는 시장이 아니다. 이 글로벌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더 이상 코로나 때문에 움직이는 시장이 아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이러한 여파가 한국 시장에서도 충분히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왜냐? 국내 백신 접종률이 2%에서 30%로 늘어났기 때문에 더 이상 코로나 때문에 휘청이지 않을 것이고 수혜주를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됩니다. 자, 시장을 보시면 지금도 벌써 이 내수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위드 코로나 정책이 정부 쪽에서도 나오고 있고요. 주식시장에서는 어떠한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느냐? 지금 한국 BNC라는 종목, 우리 투자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투자하신 종목이신 것 같은데 바닥권에서 이 7월 달 대비해가지고 지금 540%의 상승이 나와줬다. 이 종목이 단순하게 감기 치료제 아니고요. 무좀 치료제 아니고요. 이 경구용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 이 위드 코로나 정책 수혜주였기 때문에 바닥권에서 500%의 상승이 가능했다. 다른 종목 하나 더 볼까요? 최근에 상승 나와줬던 종목인데 한국파마라는 종목을 보시면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8월 저점 대비해가지고 70%의 상승이 나와줬다. 이 종목 마찬가지로 감기용 치료제 아니고요. 경구용 치료제 수혜주로서 정부 정책 수혜주로서 단기간에 급등이 나와줬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앞으로도 이 정부 정책 수혜주로서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종목, 이 위드 코로나 정책 수혜주들은 앞으로 주식시장에서 끝도 없이 밀려 나올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경구용 치료제 놓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후속주로서 말씀드릴 종목이 있기 때문에 방송 끝까지 시청하시고 정부 정책 수혜주 받아가시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드 코로나 관련주들, 정부 정책 수혜주들 함께 확인해 보시라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이제는 코로나19로 인한 충격이 뭐 예전만큼 크지는 않겠다라고 전략을 잡아주셨네요. 그럼 두 번째 이슈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최근 정말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대선 관련 이슈를 한번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국민의 홍준표 의원이 어제 이어서 오늘도 관련주들이 좀 들썩이는 움직임이 나왔는데 어제는 또 점점점 뒷심을 발휘하는 게 느껴지는 게 오늘 기사를 보니까요. 이낙연을 제친 건 물론이고 이재명까지 제쳤다라는 기사까지 있더라고요. 와, 정말 뒷심이 대단합니다. 그죠. 뒷심이 굉장히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일단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 정치 테마주들 같은 경우에 시속 게임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 한 명이 지지율이 올라간다고 해서 한 명이 지지율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꾸준히 평행으로 가다가 한 명이 지지율이 올라가면 관련주들 올라가고 그 다른 종목들은 미리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이 준비해놨던 홍준표와 관련된 종목들이 연일 시장에서 급등이 나와준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개인 투자 여러분들의 최대 감신사가 과연 홍준표 관련주들이 어디까지 올라올 것이냐 아니면 후속주로서 또 다른 홍준표 관련주들은 뭐가 있는 것이냐 하면서 주식시장을 사사시 뒤지고 계실 겁니다. 근데 제가 딱 두 가지 포인트만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정치 테마주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인맥주가 있고요. 그다음에 정책 수혜주가 있습니다. 이 인맥주와 정책 수혜주는 간단합니다. 대선 후보가 이 정책에 대해서 뭐 하겠다 아니면 이 정책을 과거에 추진한 바가 있다 하면은 정책에 관련돼서는 당연히 예산이 나올 것이고요. 또 막대한 투자금이 들어올 것이고요. 이러한 기대감 때문에 간접 수혜주들이 올라가는 것이고 인맥 수혜주는 뭐냐 말 그대로 뭐 누구 출신 관련주, 누구 뭐 아버지의 수제자다 해가지고 그냥 인맥 말 그대로 또 학연지연 아니겠습니까? 그래갖고 대한민국에서 또 이 관련주다라고 하면은 인맥 관련주도 굉장히 센데 여러분들 사실 인맥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정치 테마주에서 상승폭은 크지만 리스크가 굉장히 큽니다. 공시로서 우리는 관련이 없습니다라는 공시가 나오면은
그동안 상승했었던 상승폭을 그대로 반납을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우리 투자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인맥주에 주목을 하기보다는 정책 수혜주, 대선 주자의 이 정책 수혜주에 한번 우리가 주목을 해보자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포인트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정책 수혜주는 미면상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첫 번째가 정책 수혜주, 두 번째는 밈이에요. 결국엔 이 수급이 몰려야지만 주식시장에서는 상당히 크게 간단 말이죠. 그게 이제 자극적인 정책의 수혜를 받는 종목이어야지만 이 정책주도 부각을 받아서 500%, 1000%의 상승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투자 여러분들 지금부터 제가 과연 홍준표 관련주들 중에서 가장 자극적인 정책의 수혜주가 무엇일지에 대해서 조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오늘 시장에서 보강산업이라는 종목이 상한가를 가주는 흐름이 보여줬어요. 근데 이제 보강산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오늘 보시면은 대구백화점이라는 종목도 홍준표 관련주로 올라왔었는데 사실 그 종목이야말로 진짜로 인맥 관련주라고 보셔야 되고요. 이 보강산업 같은 경우에는 대구 신공항 관련주죠. 이제 홍준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TK 지역 관련돼 가지고 상당히 이제 정책을 많이 내놨었는데 이 대구 신공항 말 그대로 이제 공항을 짓죠. 그러면 이제 대구 지역에 있는 시멘트 아니면 레미콘 이제 공항 지으려면은 건자재 업체들이 뛰어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대구 지역에 신공항 짓는다. 그래서 대구 지역에 공장을 보유하고 있는 보강산업이 신공항 정책수로서 오늘 급등이 나와줬다. 이런 종목들을 보셔야지 단순히 대구에 백화점이 있다고 해서 오늘 상승한 대구백화점 이런 종목 보시면 공시 하나 잘못 나오면은 바로 상승폭 반납하기 때문에 이 자극적인 정책 수혜주에다가 여러분들이 주목을 하셔야지 이 큰 수익률을 보실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과거 사례를 하나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나라에서 정책 수혜주로서 급등이 나와줬던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전산업 최근에 이제 급등을 했던 종목들이죠. 자, 한전산업 보시면은 단순히 뭐 전구 만드는 회사 아니고요. 이 원전과 관련된 기업입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 지금 추진하고 있죠. 근데 한미 정상에서 원전 수출과 관련된 기대감 나왔고 최근에 홍준표 대선 후보가 원전 관련돼 가지고 탈원전 폐지하겠다 정책 나오니까 최근에 급등세 나왔고 이전에도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바닥에서 250% 이상의 급등이 나오는 흐름이 나와줬다. 왜? 탈원전 폐지 정책 수혜주였기 때문에 바로 이 정책 수혜주라는 이 모멘텀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급등이 가능했다. 또 한 가지 한번 본다고 한다면은 H&M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올해 이제 문재인 정부의 해운재건 5개년 이제 한진해운이 파산하고 나서 무너진 대한민국 해운업을 살리기 위해서 해운재건 5개년이라는 정책을 내놨죠. 바닥에서 600% 상승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책 수혜주라고 한다면은 주식시장에서 500% 600% 상승이 나와준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 투자 여러분들이 자극적인 정책 수혜주에 집중하시라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맥주보다는 정책 수혜주에 관심을 두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세 번째 별별 이슈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폐배터리 관련 이슈인데요. 중국에서 이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한다는 건데 뭐 전기차의 성장세는 기정사실화된 것 같고요. 뭐 세계적으로도 그런 추세는 맞습니다. 그런데 폐배터리를 벌써부터 관심을 갖는 게 맞는지 조금 의문이거든요. 네. 제가 봤을 때는 네. 전기차 충전소 먼저 지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제 뭐 네. 전기차가 지금 상용화 됐지만 이 점유율은 얼마 안 된단 말이죠. 맞아요. 우리 생활에 침투된 퍼센티지가 4%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앞으로 이제 전기차가 발전을 하고 이제 이 침투력이 20%가 넘어가고 캐즈미론을 벗어나게 돼서 진짜 상용화되면은 그때 이제 폐배터리 이슈가 나와줬으면 모르겠으나 실질적으로 지금 전기차 충전소가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저희 주변에도 좀 찾아뵙기가 힘들어요. 그죠? 네, 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은 네. 전기차가 발전을 함으로 있어서 걸림돌이 될 수 있고 인프라가 어느 정도 구축이 돼줘야지만 탄소 중립도 될 수가 있죠. 왜냐하면 탄소 중립 관련돼서 전기차가 아무래도 최대 수혜주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거듭 전기차 충전소를 강조드리는 이유는요. 정말로 우리 실생활에서 필요한 산업이고요. 그리고 정말로 지금 전기차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충전소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거듭 8월 달부터 강조를 드리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기차 시장은 정말 확대가 되고 있어요. 근데 인프라는 굉장히 미흡한 상황이죠. 지금 전 세계에 전기차가 한 300만 대 정도가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는 17만 대 정도가 있죠. 근데 2025년 정확히 4년 후에 대한민국의 전기차가 300만 대가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전기차가 300만 대 정도 된다? 굉장하잖아요. 근데 충전소가 지금 대한민국에 얼마나 있느냐? 이 7만 곳 정도밖에 없습니다. 이 7만 곳밖에 없는데
아파트하고 관공서를 제외하면 전기차 충전소가 3만 곳 정도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3만 대의 전기차가 3만 곳에 가서 충전한다? 이건 굉장히 골치 아프다라는 거죠. 왜? 아니, 기다리는데 거기 뭐 휴게소라도 지어야 될 판이죠. 전기차 충전하다가 뭐 호두 과자라도 사 먹어야 될 정도로 굉장히 오래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 실생활에 필요한 정부 정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과거 사례 몇 가지 들어가지고 종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코로나가 우리 생활에 들어오게 되고 의료 폐기물이 넘쳐나게 되죠. 그럼 의료 폐기물을 처리하는 기업은 우리 실생활에 밀접하게 굉장히 필요한 산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최대 수혜주 KG ETS 같은 경우에는 바닥권에서 5월 달부터 기준으로 해가지고 300% 상승이 나와줬죠. 왜? 우리 실생활에 필요한 정책 수혜주가 될 수 있으니까. 또 한 가지 볼까요? 어떤 종목 볼 수 있느냐? 태용로직스. 얼마 전에 물류 대란이 왔었죠. 우리나라는 수출에 의존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 수출하기 위해서는 이 해운업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하지만 해운업이 밀리기 시작하고 컨테이너를 실어야 하는 기업은 정말 필수적이고 밀접한 이 국가 경영에 있어서 필수적인 기업이 되겠죠. 어떻게 됐느냐? 컨테이너 실어주는 태용로직스 바닥권에서 100% 이상의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최근에 디즈니 플러스 한국 들어온다 그러죠. 여러분들 TV 집에서 시청하시려면은 셋톱박스가 필요합니다. 우리 생활에 밀접한 기업이죠. 그리고 어떻게 되느냐? 알로이스 바닥권에서 OTT 셋톱박스 만드는 기업인데 바닥권에서 200%에서 올라왔다. 결국에는 정부 정책으로 엮이든지 우리 생활에 밀접하게 엮이는 종목은 200%, 300% 주가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전기차 충전소와 관련된 종목들은 우리 투자 여러분들 꼭 눈여겨보시고 제가 기존에 추천했던 종목들이라든지 앞으로 이 정부 정책과 관련된 종목들 오늘 방송에서 공개하니까요. 놓치신 분들 방송 끝까지 시청하시고 종목 받아가시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폐배터리 시장도 물론 좋긴 하지만 전기차 충전소 관련주들을 먼저 눈여겨보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또 뭐 다양한 종목에 대한 궁금증들이 있으실 텐데 저희가 방송 끝나기 직전에 황금별을 또 소개해주는 코너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어떠한 또 종목을 갖고 왔는지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면서 그런 꿀팁들도 얻어가시길 바랄게요. 네, 이렇게 별별 이슈와 함께 정리를 해봤고요.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오늘 우리 시장에서 많은 분들께서 눈여겨봤던 특징적인 종목들을 확인해 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어떠한 종목이 또 눈에 띄었을까요? 특별 종목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5가지 종목이 있는데요. 오늘 먼저 첫 번째 종목은 영화금속입니다. 가덕도 신공항 관련주들이 오늘 조금 움직이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국무회의에서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관련주들이 좀 들썩이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영화금속은 오늘 이로 인해서 5호장의 탄력을 더 받았습니다. 장중 고점 부근에서 마무리하는 데 성공을 했고요. 13% 두 자리대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음 특별 종목은 첨보입니다. 소부장 기대주인 첨보가 오늘 장중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정부의 소부장 육성 정책으로 예상보다 30에서 40%가량 성장했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탄력을 받았습니다. 오늘 견조한 오름세 계속해서 지속했네요. 11%가량 두 자릿대 오름세 찍게 되면서 26만 2,6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세 번째 특별 종목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거래재개 이틀 연속 상한가를 달성 중인 종목이 있습니다. 내추럴 도텍인데요. 세 번째 종목으로 꼽아봤습니다. 백수호 제품의 가짜 논란이 휩싸이면서 상장 폐지 위기까지 몰렸던 이 종목이 기사회생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오늘도 상한가 마감 성공했네요.
네 번째 특별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2차 전지 관련주 캠트로스인데요. 현대차가 2045년에는 전 세계 모든 지역에서 내연차 판매를 중단하겠다라는 청사진을 내놓았죠. 세계 대표적인 완성차 업체들도 줄줄이 이렇게 친환경차를 만들겠다라고 전해졌는데 2차 전지, 전기차 관련주들을 오늘 강세를 보였습니다. 캠트로스 같은 경우는 오늘 강한 매물벽인 10,000원 선도 시원하게 돌파를 했고요. 장중에는 11,650원까지 터치하면서 52주 신고가를 새롭게 쓰는 모습도 나타났습니다. 마지막 특별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철강 업종도 요즘 참 핫하죠. 그중에서 현대제철을 꼽아봤습니다. 철강성 가격이 하락하면서 제품의 스프레스 개선 기대감으로 강세를 보였던 철강 업종.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 4%대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53,200원에 종가를 체결했네요. 오늘도 5가지 종목을 함께 알아봤는데요. 이 중에서 어떤 종목을 좀 이야기해야 되나 많은 고민이 됐었는데 그 중에서 가덕도 관련주, 영화금속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덕도 관련주들은요. 좀 잊을만 하면 다시 오르고 네, 잊을만 하면 좀 이슈가 되고 좀 이러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좀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봤을 때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극적인 정책 수혜주에다 주목을 하셔야 된다. 이게 바로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내용에 좀 부합이 되는 종목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홍준표의 지지율이 올라오면서 이제 가덕도 신공항을 예전에 이제 지지했었던 홍준표 관련주로 좀 엮이더라고요. 가덕도 신공항이. 그래가지고 네. 이 홍준표의 지지율과 관련돼가지고 이 정책 수혜주로 엮일 수 있는 종목이 바로 이 영화금속이 아닌가라고 좀 코멘트를 드리고 싶고요. 보시면은 제가 자극적인 정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가덕도 신공항, 즉 이 신공항을 짓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투자금이 많이 들어가고요. 뭐 토목 기업들, 건자재 기업들 직접 수혜주로서 그 인근에 있는 공장을 부지하고 있는 종목들 충분히 상승 기대감으로써 자극적인 정책 수혜주로서 주목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보시기 때문에 오늘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 대구백화점이라는 종목이 거듭 말씀드리지만 오늘 장에서 20% 이상의 상승이 나와줬어요. 하지만 이게 인맥주기 때문에 공시로 우리는 뭐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는 뭐 이러한 뭐 관계가 없습니다. 공시가 나오거나 아니면은 정말로 인맥주로 올라왔기 때문에 이 세력이라는 수급 주체들의 차익 실현 매물이 빠르게 나와 버린다고 한다면은 오늘 장중에 들어가신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손실폭이 빨리 오거나 상승폭을 반납할 수 있단 말이죠. 하지만 이 자극적인 정책 수혜주를 엮이는 이 영화금속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상승했었던 종목과 비슷한 흐름이 나와줄 수가 있다는 건데 그 종목이 뭐냐면 과거에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처음에 취임하고 나서 4대강 사업이라는 이 토목 사업 굉장히 자극적인 정책을 또 내놨습니다. 거기에 관련돼 가지고 이제 올라왔던 종목들이 이화공영, 촉수건설, 이제 토목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온 흐름이 우리 투자 여러분들 기억을 하실 겁니다. 2007년, 2008년도에 굉장히 크게 이제 좀 강세를 보였는데 바닥권에서 최대 2000% 이상의 상승이 이화공영이 나와줬어요. 자극적인 정책 수혜주죠. 막대한 투자금이 들어가는 4대강 수혜주죠. 이 두 가지 키워드가 부합이 되니까 2000%의 상승이 나와줬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영화금속 같은 경우에도 가덕도 신공항과 관련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우리 투자 여러분들 꼭 좀 눈여겨보시면 좋겠고요. 단순히 테마로만 보시는 게 아니라요. 오늘 또 이슈도 나와줬습니다. 어떤 이슈 나와줬냐면은 이 신공항, 이 가덕도 신공항과 관련돼가지고 이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라는 이슈가 나와줬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홍준표 의원과 관련돼서 자극적인 정책 수혜주로서 영화금속 시장에서 주목받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투자 여러분들 꼭 눈여겨보시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선 관련 정책주이기 때문에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2차 전지 관련주 캠트로스도 한번 여쭤볼 텐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 25일에 방송 중에 급등스타 전문가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던 종목입니다. 최고가 기준으로 24%가 넘게 상승을 했고요. 특히나 오늘은요 52주 신고가를 경신을 했기 때문에 네. 이 종목을 안 물어볼 수가 없겠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10,000원대 매물 벽은 뚫긴 했는데 좀 눌리진 않을까 좀 걱정되실 것 같거든요. 아무래도 제가 이 종목을 지난 8월에 추천을 드린 이유는 제가 오늘 계속 말씀드렸던 정부 정책 관련주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계속 거듭 정부 정책주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시장이 굉장히 어지러운 상황에서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섹터가 정부 정책주 말고는 도대체 뭐가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최근 환율이 어느 정도 진정을 받아줬다고 하지만 이 시장에 들어오는 유동성 자금은 굉장히 적습니다. 이 미국의 고용 지표가 쇼크가 나오면서 테이퍼링과 관련된 우려감이
소폭 조금 이제 미뤄졌다라고 하더라도 시장에 돈이 안 들어오게 되면은 이 대형주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지수를 끌고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심지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의 예탁금이 대거 들어가 있죠. 결국엔 지수 전체를 끌고 갈 수 없다라고 한다면은 모든 종목들이 2%, 3%씩 올라가는 장세가 아니라 20개 종목, 30개 종목에서 이 개별주만 20%, 30%만 급등하는 장세가 나와줄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 개인 종목, 이 개인의 수급이 가장 많이 몰리는 섹터가 바로 정부 정책과 관련된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거듭 정부 정책과 관련된 종목 말씀드리는 거고요. 켄트로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8월 25일 날에 기준으로 이제 TV 방송 나와가지고 2대1이 나와서 말씀을 드리고 최대 26%가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사실 큰 뭐가 없어요. 되게 뭐 대단한 기술로 가져온 거 아닙니다. 정부 정책이라는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이 탄소 포집 2050년까지 정부가 지금 탄소 제로 한다 그러죠.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지금 내연기관 차량 지금 다 뭐 2035년까지 없앤다 그러죠. 이런 이슈 나오고 있는데 과연 이 정부에서 밀어주는 탄소 포집, 정부 정책 관련주 지금 시장에서 안 갈 수 없단 말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제 이제 이름을 걸고 추천드린 종목 캠트로스가 52주 신고가를 갱신하는 모습 나왔는데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신규로 진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제가 방송에서 정부 정책 강하게 강조드렸기 때문에 앞으로도 상승이 나와줄 수 있느냐가 관건이겠죠.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부 정책과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고 지속적인 이슈가 들어오고 차트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도 이미 라운드 피겨 돌파한 상황에서 대금도 세게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일단은 신규 진입하시는 분들이나 가지고 계신 분들 목표가를 이전 고점, 오늘 고점이죠. 11,650원 이상 돌파하고 다시 한번 신고가를 갱신하는 흐름 나와주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이 정부 정책과 관련된 종목 일주일 조금 넘는 시간 동안 20% 이상 움직였습니다. 다른 종목들도 이렇게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투자 여러분들 꼭 정부 정책 눈여겨보시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부 정책 수혜주이기 때문에 상승 여력은 충분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특히나 오늘 52주 신고가를 경신을 할 때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매물대를 강하게 뚫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돌파 시도를 할 가능성이 충분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두 가지의 종목을 좀 자세하게 짚어봤는데요.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네, 화제 황금별 종목들을 중간 점검해주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실 만한 종목들 제가 속 시원히 물어볼 테니까요. 집중해서 들어주시길 바랄게요. 오늘 첫 번째로 체크해볼 종목은요. RT캐스트입니다. 지난달 11일 날 방송 중에 말씀을 해주셨던 종목인데 최고가가 3,595원이었고요. 상승률이 23%가량을 달성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특히나 오늘 52주 신고가를 경신을 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이제는 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4거래일째 상승하고 있거든요. 네. 와, 이게 3주 만에 23% 수익률도 놀라운데 네, 계속해서 이 추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제가 아까 이제 처음에 이제 이슈 이야기를 하면서 전기차 네. 충전소는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 RT캐스트 마찬가지로 전기차 충전소에 관련된 종목이다라고 투자 여러분들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최근에 이제 서울시에서 이제 전기차 충전소를 7,000군도 늘리겠다라는 정책도 나와주고 있고요. 지금 이제 아무래도 전기차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이다 보니까 시장에서도 전기차와 관련된 전기차 충전소와 관련된 종목들 연일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RT캐스트를 보시고 이 대장주가 아니기 때문에 이 상승폭이 제한될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 투자자분들이 계실 수가 있는데 최근에 우리 투자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시면 원익 PN이 디스플레이텍이 전기차 충전소 대장주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원익 PN이라는 종목이
바닥권에서 굉장히 강세를 보였죠. 80% 이상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 대장주가 바뀌는 구간이 있습니다. 바로 종목이 단기과열, 3거래일 동안 단기과열이 들어간다고 한다면은 장중에 지속적으로 호가창이 활성화되거나 체결이 장중에 수시수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30분마다 단일가 매매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내가 원할 때 매수를 할 수 없고요. 내가 원할 때 매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평소에 들어오던 이 대장주로서 들어오던 수급보다는 현저히 못 미치는 수급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에서 앞으로 전기차 충전소와 관련돼 가지고 이슈가 지속적으로 될 것이라고 한다면은 충분히 대장주가 바뀔 수가 있겠지요. 저는 그 대장주가 RT캐스트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급등했던 종목 전기차 충전소 디스플레이텍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 종목 한충전, 현대차가 한충전이라는 전기차 충전소 기업을 인수 추진한다는 소식 때문에 지분 가치가 부각이 되면서 디스플레이텍이 한충전 지분을 가지고 있다는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바닥에서 무려 90% 이상의 상승세가 나와줬습니다. 하지만 한충전 말고 대한민국의 전기차 충전소 하는 기업들 많단 말이죠. 차제인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차제인이라는 기업은 코스닥에 상장을 추진할 정도로 굉장히 기술력이 있는 전기차 충전소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기업 마찬가지로 전기차 충전, 이 플러그인 전기차 충전소 사업을 하는 기업입니다. 최근에 서울시가 7,000곳 이상의 전기차 충전소를 늘리겠다라고 했는데 전기차 충전소를 짓기 위해서는 땅도 필요하죠. 계약도 해야 되죠. 부동산 임대차 거래도 해야 되죠. 복잡하다 골치가 아픕니다. 근데 이 플러그인 전기차 충전소 같은 경우에는 이미 있는 장소에다가 갖다 이제 올리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부동산 돈 안 들어가죠. 굉장히 간편하게, 상대적으로 간편하게 설치할 수 있는 전기차 충전소가 플러그인식 전기차 충전소인데 이 차지인이라는 기업이 플러그인식 전기차 충전소 사업을 하는 기업입니다. 서울시 정책 수혜주가 될 수 있겠죠. 근데 이 RT캐스트가 차지인의 지분 20% 이상 가지고 있기 때문에 디스플레이텍 하충전 지분 갖고 있어서 90% 갔는데 RT캐스트라고 해서 그렇게 가지 말란 법 없거든요. 원익 PNE도 충분히 뭐 대장주 과열 걸려가지고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투자 여러분들 RT캐스트 꼭 눈여겨보시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좀 길게 왜냐하면 정책 수혜주고 업황 좋기 때문에 4,000원까지 최대 4,000원까지 목표가를 올려서 잡으시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기차 충전소 모멘텀이 아직은 남아있기 때문에 목표가 4,000원까지 조금 더 추가적으로 상승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보유하고 계신 분들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두 번째 ES도 한번 이어서 해보시죠. 이번에는 트루윈인데요. 최고가 기준으로 했을 때 9,800원, 21%의 상승률을 달성했는데 이 종목은 한 2주 정도 전에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8월 18일 날 방송 중 말씀을 해주셨던 종목이고요. 소부장 관련주예요. 그런데 이 종목도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더라고요. 52주 신고가 어떻게 이렇게 딱딱 골라 잡으시는 거예요? 아이고, 제가 또 이 밤하늘의 별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주식계의 슈퍼스타 돼야 되기 때문에 네. 항상 올려다볼 수 있는 52주 신고가 종목을 잘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트루윈이라는 종목도 제가 오늘 거듭 강조드렸던 것처럼 정부 정책 수혜주입니다. 소부장 관련된 종목도 맞지만 이 한국에서 최근에 K센서라고 해서 이 글로벌 대기업들, 글로벌 강대국들이 이 센서 사업에 매진을 하고 있단 말이죠. 이 센서란 무엇이냐? 단순히 집에 들락날락할 때 불 켜주는 센서가 아니라요. 자율주행이 상용화되기 위해서는 사물을 인식하는 센서, 위험을 방지하는 센서, 즉 이 4차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 센서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부에서도 K센서와 관련돼 가지고 정부 정책을 내놓았고 막대한 지원금을 쏟아붓고 있는데 이 트루인 마찬가지로 국내에서 좀 유일한 센서 기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 정책 수혜주로서 추천드렸고 지금 52주 신고까지만 지금 보시면 6거래일 연속 양봉 나와주면서 이제 대금이 조금 들어오면서 전고 좀 돌파했거든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10,000원 라운드 피겨 돌파도 노려보시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부 정책 수혜주이기 때문에 상승 동력 여전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종목도 ES 해보겠습니다. 같은 날 말씀을 해주셨던 종목인데 S트래픽입니다. 최고가가 1,150원 그리고 수익률이 34%를 달성을 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8월 18일 날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네, 이게 두 가지 종목이나. 제가 정부 정책을 연구를 하다 네. 보니까 8월 18일 날에 굉장히 좀 좋은 별자리가 보이더라고요. 바로 종목을 골라서 이 방송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상승이 나왔던 것 같은데 사실 30% 이상의 상승률은요. 이 정부 정책 수혜주에 비해서는 굉장히 적은 상승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투자 여러분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정말 거듭 강조드리지만
전기차 충전소와 관련된 나와 있는 상용화돼야 되는 거는 앞으로도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기차 충전소 기업들은 꼭 눈여겨보셔야 되고, 에스트래픽 같은 경우에는 이마트, 롯데마트 등 이제 대형 마트에다가 전기차 충전소를 이제 납품할 수 있는 협력업체로서 신사업 부각되고 있고요. 충분히 1150원 돌파하는 30% 이상의 상승세 나와줬지만, 제가 저번에도 AS 했을 때 눌림목 확인하시고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고점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제가 보는 관점에서 위치가 여기 지지라인 때 두꺼운 콘크리트 확인하시고 진입하시라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딱 정확하게 짧은 N자형 파동 나올 수 있는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로 진입하시는 분들 충분히 매수 가능한 구간이고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1150원 돌파하는 흐름까지 보시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린 내용들 다 공통적으로 정부 정책과 관련된 종목들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정부 정책 후속주로서 항상 공통점을 가지고 매매를 해야 됩니다. 정부 정책이란 수혜주들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후속주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오늘 최대 수혜주 무료 방송에서 또 공개 예정이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 무료 방송 입장하셔서 정부 정책 최대 수혜주 받아가시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정부 정책주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떠한 이야기가 또 나올지 방송 끝나고 나서도 무료 방송을 통해서 함께 하시면서 꿀팁들 다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이야기한 그 AS 종목들이 4계좌의 수익률이면 참 좋을 텐데, 나는 어떠한 종목 눈여겨봐야 되는지 지금 궁금하신 분들 참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방송 중에서도 저희가 히든 종목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황금별을 잡아라, 어떤 종목이 나올까요? 잠시 후에 만나볼게요. 급등스타 전문가의 특별한 종목을 만나는 황금별을 잡아라 시간입니다. 오늘 과연 어떠한 종목을 가지고 왔을지 많은 기대가 되는데요. 한번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네. 어떤 종목입니까?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은 한솔 로지스틱스라는 종목, 우리 취재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정부 정책 수혜주 계속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택배 관련주를 가지고 오셨는데, 네. 아니, 기대하시라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왜냐하면 네. 이 정부 정책 관련된 종목은 네. 정말로 1000%, 많게는 뭐 500%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방송에서 얘기하기에는 시간이 너무나 짧습니다. 이 모멘텀을 설명하기에는 또 제가 또 1시간 더 방송하면 앵커님 또 피곤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무료 방송을 통해서 제가 방금 AS 했던 종목들 공통점이 있습니다. 제가 단순히 얼렁뚱땅 차트 보고 찍은 게 아니라요. 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정부 정책이라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공통점에 맡겨서 정부 정책 수혜주 최대 전문가답게 오늘 무료 방송에서 후속주로서 급등 가능한 정부 정책 수혜주 공개하기 때문에 무료 방송 들어오셔서 최대 수혜주 받아가시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료 방송은 11시에 저희 방송 끝나고 나서 진행이 되고, 지금 저희 황금별을 잡아라의 종목 역시나 수익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정말 따끈따끈한 종목 아닙니까? 그렇죠. 네. 사실 이 종목도 기대를 하셔야 돼요, 우리 투자 여러분들. 왜냐하면 재미난 점이 뭐냐면 최근에 LG화학이랑 삼성 SDI가 이 시가총액으로 다툼을 벌이고 있어요. 맞아요. 그렇죠? 6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했었습니다. 6위를 네. 다 차지하기 옛날에 네. 생각해 보시면, 왜냐하면 이제 뭐 GM 관련해서 악재가 터지다 보니까 LG화학 주가 빠지게 되고 삼성 SDI가 올라오면서 시가총액 전쟁을 하고 있죠. 근데 과거에 생각해 보십시오. 카카오, 네이버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시가총액 전쟁을 벌였습니다. 카카오 올라가고 네이버 올라가면서 들쑥날쑥하면서 이 시가총액 전쟁을 벌였죠. 마찬가지로 LG화학과 삼성 SDI 시가총액 이 전투는 앞으로도 볼만하겠다. 그러면 이 삼성 SDI가 몇 번 역전했기 때문에 삼성 SDI의 수혜주 충분히 시장에서 주목받을 수가 있고요. 저는 삼성 SDI 직접 수혜주로서 한솔 로지스틱스를 좀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한솔 로지스틱스의 중국 법인 물류 전담이 한솔 로지스틱스입니다. 그러니까 그 삼성 SDI 중국 공장에서 나온 배터리는 한솔 로지스틱스가 해운 물류를 통해서 전 세계로 납품을 한다는 것이 되겠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해운 물류 지수 있잖아요. 해운 운임 지수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해운 운임비가 올라가고 2차 전지가 주목받게 되고 삼성 SDI 주목받으면 당연히 이 삼성 SDI 물류 전담반의 한솔 로지스틱스 당연히 매출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번 달에 추석이 잡혀져 있습니다.
추석이 잡혀져 있으면 당연히 우리 물가 올라와요. 지금 곡물 가격 올라오죠. 고깃값 올라오죠. 심지어 이 택배 운임비도 올라올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 추석이 다가오면요. 제지 관련주들 주목받고요. 물류 관련주들 주목받습니다. 삼성 SDI가 올라오는 과정에서 충분히 택배 관련주로 엮이는 한솔 로지스틱스 주목받을 수 있다. 우리 투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고요. 차트를 보시면 기존에 이런 구간들, 이런 자리에서 충분히 매집형 캔들들, 그죠? 매집형 캔들들 이제 바닥권에서 장대 양봉 꽂아 나오면서 이제 거래량도 동반되는 이제 매집형 캔들들 나와주면서 평단가가 어느 정도 세력들이 3,500원 정도로 추정할 수가 있는데 그 이후에 거래량 들어와 주면서 이제 1차적인 파동을 만들어줬습니다. 하지만 파동 이후에 지금 삼각수렴대 만들어주면서 지금 거래량 다시 유입됐고요. 최근에 이제 삼성 SDI와 관련됐다 아니면은 또 리비안에다가 삼성 SDI가 배터리 납품하기 때문에 충분히 배터리 전담만 삼성 SDI 배터리 전담만 한솔 로지스틱스 주목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저항 구간대 돌파됐고 앞으로도 이 정고점 라인 때까지 돌파할 수 있는 흐름, 단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기에는 더할 나위 없는 종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 투자자분들한테 좀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이 정고점 넘어가서 차트에서 안 보이는 6,400원 제가 제시를 좀 해드리겠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보수적으로 박스권 안에서 여러분들 매매하실 수 있게 4,250원 정도 손절가 잡으시고 대응하시면 좋은 가격 전략이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 SDI의 수혜와 함께 추석 명절 연휴에 대한 수혜까지 기대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매수가는 시가 이하로 분할 매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6,400원, 손절가는 4,250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관심 종목으로 넣어두신 다음에 앞으로의 흐름 체크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황금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을 황금 수익으로 인도해주는 길잡이 급등스타 전문가님과 함께한 이 시간이 너무나도 아쉽습니다. 특히나 오늘 무료 방송을 통해서 어떠한 이야기를 하실지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시고는 계신데 그래도 못 들으신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네, 어떠한 이야기가 좀 나눠주실지 다시 한번 말씀 부탁드릴게요. 사실 이 네. 개별 종목 장세에서 수익을 내기라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전 같은 경우에는 뭐 작년 같은 경우에 사실 아무 종목이라도 잡아도 3%, 4% 최대 뭐 10%까지 충분한 수익률이 나왔다고 한다면은 최근에 시장이 무너지고 나서 개별 종목 장세가 더욱 좀 심해지고 도대체 어떤 종목에다 투자를 하지 모르겠다. 나 도저히 수익이 안 난다. 이 계좌에 있는 종목들은 이 시장이 회복되는 와중에서도 올라오지 않는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정말로 연구를 많이 하고 이 방송에서도 추천드려가지고 수익률이 어느 정도 괜찮게 나오는 이 정부 정책 수혜주에 우리 투자자분들이 주목을 하시는 게 어떤가라고 거듭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대선이 6개월도 남지 않았습니다. 대선 주자들이 계속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서로의 정책이 본격적으로 나올 시즌이기 때문에 이 정부 정책을 가장 잘 이해하고 가장 좋은 종목을 찍을 수 있는 전문가의 이 종목을 또 여러분들이 받아가신다고 한다면 이 지루한 시장에서 충분히 수익이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늘 무료 방송에서 우리 투자 여러분들한테 제가 한 종목 딱 골라놨습니다. 이 대선을 앞두고 최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이 오직 한 가지 종목 정책 수혜주 공개 예정이니까요. 꼭 무료 방송 참여하시고 정보 받아가시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책 수혜주 어떻게 알 수 있는지, 무료 방송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많은 분들께서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제가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포털 사이트에 슈팅스탁 단 4글자만 검색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검색을 하시면 저희 홈페이지가 뜰 것입니다. 홈페이지 스크롤 쭉 내리시면은 지금 함께하고 계신 전문가님의 얼굴이 보입니다. 급등스타 전문가님 아래에 노란색 바 보이시죠? 노란색 바를 딱 누르시면요. 잠시 후 11시부터 저희가 무료 공개 방송이 진행이 될 예정인데요. 다양한 이야기 함께 나누실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나는 조금 좀 불편하다, 이게 검색하기가 귀찮다 하시는 분들 지금 제 아래에 있는 QR코드 휴대전화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이 부분도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급등스타 전문가님과 함께 하니까 1시간이 더욱더 빠르게 지나갔고요. 내일장이 더욱더 든든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내일도 저희는요. 여러분들을 황금별로 인도해 주기 위해서 저녁 10시에 생방송으로 찾아올 예정이니까요. 내일도 본방 사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